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부터 합니다. 네, 영초사 제6기 5차 워크숍이 됩니다. 8번 워크숍 중에 이제 5번째니까 이제 후반전이 넘어왔습니다. 이번 영초사는 이제 토요일하고 화요일, 화요일하고 4번 만나는 날께 신청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오늘은 신장 방광 전립선 초음파 스캔법하고 내일은 이제 제일 어려운 충수 소화관 스캔합니다. 내일은 시간이 일요일이니까 시간이 여유가 좀 많습니다. 천천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갑상선 FNE 이민영 선생님이 아마 부탁할까 이민영 선생님 하실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은 경동맥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대한내과학회 제67차 추계학술대에 갔습니다. 추계학술대에 오늘은 그 그랜드 힐튼 호텔인데 거기에서 복부 갑상선 경동맥 이게 전부 다 근골격 초음파 현정 코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지금 강태경 선생하고 김대현 선생과 강사로 현정 강사로 활약을 해가 거기에 경제차 가봤습니다. 주로 오신 분은 전부 다 레전트 선생님들이고 아주 이제 열심히 초음파 스캔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가 내년에 전면 보험화 되니까 내과학회하고 임상초음파학회에서도 초음파 교육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내과 선생님 초음파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음파 교육은 지금 그 전에 임상 초음파학회 주최하는 초음파 교육 지도자 강좌에 갔더니 하버드나 이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본과 4학년 때 초음파 강의를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빠르지요.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는 미국은 4학년이면 우리는 3학년에 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초음파 교육을 해봤습니다. 본과 3학년을 해보니까 아주 습득력이 아주 좋아요. 나이가 젊을수록 아무래도 기계에 지나고 손놀림이 좋기 때문에 나이 드시거나 아무래도 손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 초음파는 마치 바이올린도 빨리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이 초음파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에서 재능기부를 좀 요청을 해가 제가 초음파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과 3학년 학생들 신청자를 받아가 10명을 받아서 이 10명을 11월, 12월 달 2달간 매주 1, 2, 4 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반 걸쳐가지고 경북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에 닥터스 영상의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학과에 방을 빌려가 기계도 물론 빌려가지고 그렇게 10명 수용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이번에 독특하게 했습니다. 간장, 담낭, 췌장 요 상복부죠. 요걸 대상으로 선생님들한테 미리 강의 자료를 미리 줍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고 발표하고 난 뒤에 내가 코멘트나 이런 걸 해줍니다. 물론 뭐 발표가 서투르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발표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이 핸즈온 코스하고 그 다음 마지막 6주 때는 내가 정례 발표하고 학생들한테 시험 치고 시험을 쳐야 되는지 뭐든지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수료식 할 작정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호응이 좋고 이 진방자 계속 있으면 이제 내년 1, 2월부터 계속 10명씩 초음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사명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임상 초음파 교육자 코스에서 우리 원주 연세대학의 백승구 선생님하고 옆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그럼 참 발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발표를 하라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안 되겠다 얘가 아주 그 학생들의 신원도 다 하고 이걸 전부 다 카톡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가 본인이 이제 그 이름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 10명이죠. 10명의 사진을 전부 다 받고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그 간단한 양력을 다 보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자료를 미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좌 자료를 또 미리 보냈죠. 이렇게 강의하라고 이렇게 요 멤버들 그 PPT도 만들고 강의 자료도 그래. 왜냐하면 이걸 자료를 다 만들어야 나중에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잘 되면 대구에서 경북대학에서 잘 되면 영남대학, 계명대학, 가톨릭대학 각 대학으로 또 한번 해보고 만약에 대구에서 하는 게 노하우가 축적되면 서울에서도 한번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대학에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본과 3학년 제일 가르치기 좋은 게 본과 3학년입니다. 본과 4학년 되면 국시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본과 3학년 때가 가장 교육에 적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뭐 제가 원래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고 부모의 강건을 아버님의 강건을 의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두 개 다 되는 거죠. 아버님의 소원인 의사가 됐고 또 내 바람인 선생이 됐는데 요번에 경북대학교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진짜 예리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0 넘어가 이제 둘 다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그건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적게 오실까 재미있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렵지요? 네.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간 담당은 그래도 좀 좋대. 네. 췌장 뭐 신장 이게 어렵죠. 네. 사실은 우리 임상에서 기업에 보시면요 수련할 때 환자의 패턴하고 그 기업의 환자 패턴은 좀 틀리집니다. 그것도 중소병원하고 완전 기업하는 거하고 또 틀리지거든요. 실제로 기업을 하시면 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장 많이 하는 초음파가 생각외로 소아관 초음파가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검진센터에 근무하시거나 검진을 뭐 오대양 검진이나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간장 뭐 이런 거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싱글로 하게 되면 배 아픈 환자가 제일 많이 오니까 소아관 초음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아관 초음파를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소아관 초음파하고만 소아관 초음파가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늘 합니다. 초음파의 장점은 뭐냐? 가장 장점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실력의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난 그게 좋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면 참 잘하는 사람이 억울하지요. 옛날 우리 때가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서열이 의과대학 서열이 서울대학, 그 다음에 연세대학, 그 다음에 3등이 어디겠습니까? 가톨릭이 되거든요. 빅3였습니다. 고려대학은 많이 젖었죠. 그 당시에 우선이 되니까 그 세계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있는 우리 대구 출신들이 가대 갈 때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인데 당연히 가야죠. 집에 부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학생들은 가톨릭이 돼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은 경북이 돼 그래 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랬죠. 그 당시에는 뭐 각 학교만의 실력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여세대학 출신서 화를 낼지 모르지만
연세대학 갈 사람하고 서대 가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죠. 지금은 보니까 터무니없어요. 지금 수능에서는 보면 서울대학부터 저 밑에까지는 점수 차가 없어요. 그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뭐 서울대학 갈 학생이 뭐 한양대학까지 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불공정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실력의 차이로서 그렇게 되면 액셉트가 되는데 받아들이는데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당일에 운수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 하는 정말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실력이 딱딱딱딱 떨어져야 전부 다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학생들이 보면 불쌍하다 싶은 생각도 운에 의해서 체계가 들어간 학교가 결정된다. 한 문제에 따라서 엄청난 인서울에 들어갈 학생이 지방에 들어갈 학생이 서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는 좀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고 오늘 조금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스캔법이죠. 스캔법. 신장에 대해서. 신장 해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장 초음파는 생각외로 기억해 보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환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로결석 환자가 또 헤마츄리아 환자가 또 많거든요. 그런 헤마츄리아나 요로결석이 있으면 우리가 초음파를 해야 되죠. 헤마츄리아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법 우리 신장 질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비뇨기과로 보내주죠. 근데 우리 내과에서는 가정의학 비뇨기과로 많이 보내주는데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내과에 보내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뇨기과 도와줍니다. 물론 이제 연말이 되면 뭐 갈비라든지 이런 거 주고 선물도 많이 줍니다. 자, 그러면 신장의 초음파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소견이거든요. 신장 초음파 영상. 네. 이제 신장 초음파 영상은 신장 초음파가 영상 이해를 조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장에 보시면 신장의 초음파 스캔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장축상입니다. 장축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복판이 중심 에코 복합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메줄라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수질이죠. 이쪽은 피질이고 그리고 이 수질 사이에 이 부분이 버틴주라고 합니다. 버틴칼. 요거는 중심 에코 복합체입니다. 중심 에코 CEC라고 하죠. 제 에코 복합 CEC.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라고 하죠. 자, 초음파를 해보면 피질은 고에코고 수질은 저에코고 중심 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나오느냐를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피질은 수질은 구조가 어떻게 되면 추불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불입니다. 소변이 내려가는 추불로 구성되었습니다. 추불이죠. 그렇죠. 이제 키드니 이제 그로메스 필트레이션 된기 내려가는 소변 간인샘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추불하면 소변이 들어가 있죠. 물이 들어가 워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음파가 비교적 단순한 구조죠. 추불 있고 추불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소변이 들어있는 구조니까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하지 않고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피질은 고에코. 피질은 왜 고에코로 했냐면 피질을 보면 피질은 구성이 그로메우스가 있죠. 그로메우스 사구체.
그러면 사고체가 있죠. 사고체는 전부 혈관에 꽈리 아닙니까? 혈관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추불이 보이죠. 이렇게 추불이 보이는데 두 종류가 보입니다. 한 추불은 내경이 좁고 한 추불은 내경이 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결합조직. 결합조직 요거는 사고체. 사고체입니다. 자,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 추불이 내강이 넓은 것이 프록시멀 컨브리티드 추불입니까? 디스탈 컨브리티드. 원이 곡센뇨간, 근이 곡센뇨간이죠. 이런 걸까요? 넓은 게 원입니까? 근입니까? 옛날에 제 조직학시할 때한테 다 까먹었어요. 원이 아닐까요? 이건 원입니까? 근입니까? 디스탈입니까? 프록시멀. 넓은 그래요. 잘 맞췄습니다. 역시 쪽집 그냥 찢는 걸 잘해야 됩니다. 원이 곡센뇨간이고 이거는 근이 곡센뇨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뭐든 잘 집어야 됩니다. 찝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로멜러스하고 튜브하고 커넥티브 티슈하고 반사를 마이가 고액화됩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이거 피질이 성인에 비해서 에코가 낮거든, 적이 거거든. 왜 그럴까요? 소아에서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소아에서는 피질이 성인에 비해서 에코가 떨어져 있어.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맞췄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크기가 작아요. 이제 소아에서는 크면 성인이 될수록 그러면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사이즈가 적은 겁니다. 예, 이해가 됐죠? 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입니다. 중심에코 복합체는 왜 강한 거였잖아. 중심에코 복합체는 이렇게 신우하고 신배로 구성한 데 있습니까? 여기 신우고 여기 신배죠. 그 다음에 신우 신배는 안에 소변이 좀 들어가 있죠. 그 주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소티슈가 있죠. 결합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보이죠. 혈관 어서 오십시오. 여기 혈관이요. 학회 갔다 오셨어요? 네? 학회. 저는 학교 없어요. 학회 안 했어요. 안 맞다. 오늘 내과인데 내가 오늘 내과 학회가 있었거든요. 그래. 혈관이 있고 여기 또 림파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조직이 신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빔이 여기로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마치 우리가 그 스토막의 바울의 서브무코사가 고액화되는 거 똑같습니다. 초음파 빔이 신우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림포관, 결합조직과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고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액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죠. 신우가 늘어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왜 되겠습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내가 신우가 늘면 에코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둘 중 하나죠. 네? 낮아지죠. 당연하게 낮아지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초음파상에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신우가 확장되니까 확장된 신우가 보이는 거죠. 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합 조직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지방 그 조직이 좀 아트로피 되고 그 주위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죠. 자, 그러면 중심에코 복합체 주위에 안에 팻이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이 중심에코 복합체 에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와, 손 맞췄어. 왜 내려 맞췄어요? 상대적으로 더 고액화가 나오게. 너무 잘 맞췄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자, 대구에 이제 그냥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에서 1등에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야가 서울에 대원외고에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해가 여기 시험을 치는데 야가 반 평균을 떨어뜨리죠. 자기는 열심히 해가 대원외고 영어 시험을 70, 80점을 땄는데 엄청 잘 찼다고 생각했는데 대원의 다른 학생들은 평균 학점 90점을 따버리니까 자기는 80점 따면 평균 성적을 낮췄죠. 자기 있는 고등학교는 평균 성적을 올렸는데 대원외고에서는 도로 낮춰버리는 거죠. 네, 그 마찬가지죠. 이 중심에코 복합체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고 오히려 에코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구조물의 결합 쪽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혈관도 증식 커지면 에코가 떨어지고 신우가 확장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림프관이 확장돼도 에코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다 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영상의 조직학적 이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 스캔법을 우리가 초음파 스캔법을 배웁니다. 초음파 스캔법, 신장 초음파 스캔법은 우리 같이 이제 모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것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장을 장축상으로 보고 단축상으로 봐야죠. 단축상 두 상을 반드시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습할 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세포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입니다. 여기 어퍼 쪽에 보면 이렇게 저에코 시스터 낭성처럼 보이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보이죠. 시스터처럼 보니까 시스터는 아닌 것 같고 시스터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거는 컴파운드 파필라입니다. 신장은 한 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각각의 쪼가리가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은 엔드아트리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에서 한쪽에 혈관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혈관이 돌아가지만 신장은 요 쪼가리 독립이 됐기 때문에 한쪽에 막혀보면 엔드 부분에 임팍이 돼버리죠. 대표적인 신장하고 스프린이 그렇죠. 혈관 엔드 쪼가리 신기. 근데 요 쪼가리 요쪽 쪼가리 말고 어퍼 쪽 요쪽은 이 쪼가리가 작거든요. 작아가지고 파필라가 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요쪽에가 여기 합쳐져 파필라가 합쳐지고 그래서 마치 합쳐진 파필라가 시스터처럼 보이고 파필라가 뒤에 거죠. 파필라를 하면서 메줄라 끝부분을 파필라를 하거든요. 유두락 하죠. 예. 그게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묻는 중에서 또 뭐냐면 중간에 요렇게 결손부가 있죠. 요걸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 디펙트라고 하죠. 예. 요거는 신장이 어퍼 쪽하고 쪽하고 합쳐졌을 때 똑바로 합쳐지면 베타가 합쳐지거든요. 요렇게 정확하게 딱 합쳐지는데 베타가 합쳐지구나. 그 디펙트 부분은 신실질이 없고 소프티시가 생겨요.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 여기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에 스캔할 때는 종단 스캔할 때는 환자를 이렇게 슈파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환자를 데쿠피투스 눕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캔하면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이제 스캔하면서 놓치지 않도록 봐야 되죠. 단축상은 우리가 슈파인에서 하기도 하고 이렉트 이렇게 하는데 슈파인에서 하기도 하고 세미 이렉트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렉트에서. 근데 보통 슈파인에서 하면
환자가 장관의 가스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단축성을 보는 목적은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 유레터 딜라테이션 그걸 혈관을 볼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쓰면 여기에 리날 베인, 라이트 레날, 그 밑에 라이트 레날 베인 요거는 IVC하고 연결되죠. 밑에는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있고 그 밑에는 유레터가 있죠. 근데 유레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 유레터는 보이지 않아요. 유레터 확장이 되면 보이지 확장이 안 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 유레터 확장되는 걸 몰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축상, 단축상 반드시 해요. 장축, 단축을 볼 때는 프루브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장축에서 볼 때 마지막 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 아드레날 그랜드가 있거든요. 아드레날 그랜드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을 요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키드니 옆 쪽에 이렇게 고에코 부분이 있고 고에코 안에 저에코입니다. 여기 저에코가 부신이고 고에코는 폐시입니다. 부신을 둘러싸는 폐시입니다. 잘 보이는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수도 있고 안 보이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에서는 혈관이죠. 혈관이 있는데 키드니 혈관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면 라이트 레날 아트리 이렇게 되면 혈관이 리날 아트리가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이렇게 아트리가 들어가면 아트리가 키드니 들어가기 전에 분질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져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 세그멘탈 아트리가 됩니다. 세그멘탈 아트리 여기 세그멘탈 세그멘탈 아트리가 되죠. 세그멘탈 아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버틴 칼럼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 이제 로발 아트리 됩니다. 버틴 로발 아트리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아큐에이트 아트리 인트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그멘탈 아트리에서 버틴 칼럼으로 지나가는 게 인터로발 아트리 로발 사이로 들어간다고. 근데 인터로발 아트리 크기도 하고 그냥 로발 아트리 역간동맥 옆동맥 크기도 하고 역간동맥 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큐에이트 아트리 궁상동맥 궁상동맥입니다. 아큐에이트 궁상동맥 아큐에이트 아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역간동맥 인트라로발 아트리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칼라 혈류 신호를 측정하거나 그걸 할 때는 주로 로발 아트리에서 합니다. 로발 아트리에서 혈류의 파행이라든지 그걸 체크하는 것이 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장 초음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피폴이 있습니다. 신장 초음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신장 초음파는 노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 초음파 강의하면 늘상 나오는 게 이제 노멀 베리에이션 이야기 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버틴 칼럼 비율이죠. 그 책에도 나옵니다. 버틴 주 비율. 이 보면 초음파가 이렇게 버틴 주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틴 주 비율이죠. 버틴 주가 마치 이제 종개처럼 보이거든요. 이 버틴 주. 근데 칼라 도플 할 때 보면 이 버틴 주 사이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헬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이는 게 드로메드리 흠포라고 해요. 단봉 낙타오 드로메드리 흠포. 이거는 라이트 키드, 레프트 키드니 다 있습니다. 그 책에 그림하고 잘 그림 있죠. 키드니가 이제 원래 펠비스에서 있죠. 복가 있다가 쭉 위로 어센딩 하죠. 어센딩 하다가 라이트 키드니하고 레프트 키드니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높겠어요. 위치가. 라이트 키드니가 큽니까? 레프트 키드 정상. 둘 중 하나. 위치가 높은 위치가 어느 게 되어 있습니까? 라이트, 레프트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두 개 다 높. 그렇죠, 레프트죠. 왜 레프트 키드니가 더 높겠습니까? 스프링 때문에 그렇죠. 리버. 라이트 키드는 리버 때문에 더 못 올라가지만 레프트 키드는 스프링이 작지 않네. 더 많이 올라가지 않네. 그래서 레프트 키드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드로메드리 흠포는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장이 있습니다. 레프트 키드에 쭉 올라가 여기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돌출하게 되죠. 요는 더 못 자라는데 이쪽은 더 자라게 돼. 여기 드로메드리 흠포라고 하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로 오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는 대포전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터,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터가 있습니다. 파렌키말 디펙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많은 게 이렇게 여기에 교기 정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합 그 키드니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 개가 되는데 따로따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키드니가 어퍼 키드니하고 로우 키드니가 따로 이제 따로 돼가 유레타가 따로 나오죠. 유레타가 따로 나와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완전히 따로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더블 유레터죠. 집합계 중복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집합계 중복. 그 다음에는 신장에서 보이는 것이 호스슈 키드니, 마제 신이죠. 호스슈 키드니. 예. 호스슈 키드니는 이제 신장이 붙어 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신장이 이렇게 붙어 부는 거예요. 주로 로폴이 많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제신 이렇게 이걸 이스무스로 합니다. 예, 이스무스. 참 로마군이 굉장히 용맹했지만 그게 없어 몰랐어요. 말에 제일 중요한 게 발굽이죠. 발굽에 이제 밑에 쇠를 박아야지. 안 그러면 말을 많이 타면 발이 다 따라가 버리면 걷지를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에다가 징을 박아 놓으면 사람이 신발 쓰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말이 훨씬 잘 달릴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로마는 징을 박을 줄 알았는데요. 뭐냐면 등자를 몰랐어요. 등자는 뭐냐면 말타 밑에 발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군은 이 사타구니를 낀가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등자는 저쪽에 유목이 등자를 하게 되면 왜 됩니까? 말에서 서서 활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몽고군이 굉장히 강력했죠. 몽고군이 아주 전쟁을 잘했습니다. 몽고군이 그래서 끝까지 쳐들어갔죠. 유럽에 폴란드군을 완전히 박살내고 서유럽에 마지막 침공하려고 하는데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철군했죠. 만약에 그대로 계속했으면 완전히 유럽이 이제 몽고군한테 작살났는 거죠. 그래서 망했는 거죠. 그래서 몽고군을 이긴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어요? 몽고군한테 이긴 나라. 일본군이죠. 일본이 두 번째 태풍으로 나도 학교에 다닐 때 태풍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려군하고 송나라군하고 몽고군하고 연합군이 지금 우리 마산에서 출발했죠. 배를 타고. 가만히 생각해도 태풍은 오는데 미쳤다고 자기도 죽잖아. 몽고선 그 당시에 우리 고려군은 김방경 장군이거든요. 상식이 안 맞더만.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점하는데 몽고군의 생각은 한 달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일본을 점령하겠다 계획을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출발해가 어디를 했냐면 일본에 이제 후쿠오카를 이제 그거 중요해. 후쿠오카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후쿠오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셰도 일본 내로 해가 그 당시에 교토가 중심이 도시 교토로 간다. 그래서 셰도네 그만 후쿠오카 제일 중요한 도시거든. 후쿠오카를 딱 점령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일본에 상륙을 하니까 뜻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군의 전법은 말로서 기마부대잖아요. 기마부대인데 일본의 땅은 어때요? 물렁물렁하고 늪지대잖아요. 막 물도 있고 막 길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몽고군이 장기인 기마부대가 할 수가 없는. 마치 독일군이 기갑부대가 강력한 기부대인데 도로도 별로 없고 뻘밭에 막 탱크가 뭔가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여몽연합군이 이제 일본군이 막강했거든요. 정면으로서는 그거 약하지만 기습이나 밤에 야습이나 이걸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륙을 했는데 거점을 확보를 못했어요. 상륙하고 대군이 짐 다 풀고 이래야 뭐가 되는데 상륙 기껏 해안선에 조금 상륙해 놓고 좀 진찰락하면 그 일본군이 기습하지. 낮에는 도망쳤다 밤에는 기습하지. 이러니까 몽고군이 하고 여몽연합군이 짐을이나 병력을 땅에서 먼저 하고 배에서 잤어요. 그게 한 달간 후쿠오카를 점령을 못했어요. 한 달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을 가던데 죽는 게 아니고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그 배가 정박됐는데 그게 다 넘어져가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몽고군을 이겼죠. 물론 자연의 힘도 있지만 일본군 자체도 아주 강력해. 두 번째 일본을 박살내는 몽골 베트남입니다. 월남이 막강합니다. 월남이 미국한테도 이기고 프랑스한테도 이기고 그것도 한때 이겼잖아요. 몽고군 세계 최강의 몽고군도 이겼습니다. 몽고군은 완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해요. 최근에도 월남전 끝나고 난 뒤에도 중공군이 월맹 쳐들어왔잖아요. 월맹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월남군은 주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쪽에 있었어요. 캄보디아 그쪽에 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었거든요. 주력은 저쪽에 가고 중공군하고 싸우는 것은 월남군의 그 베트남군의 이진이었어요. 이진인데 중국군이 박살났어.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후퇴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베트남군이 중국군이 베트남한테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중국한테 싸워 이긴 나라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했냐면 저쪽에 아라비아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박살났어요. 레바논 근처에서 이집트군한테 박살났어요. 그래서 박살나던 게 천하
막강한 네 군데 박사 왔어요. 네 군데 박사.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쌓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세계 최강의 원나라 건대하고 우리 한 40년 쌓았을 거예요. 엄청 오래 그만큼 오래 쌓은 나라는 없어요. 역사에서. 예,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호수기들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편견의 단어마리가 제법 많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질환 중에서 우리가 신장 질환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중요한 질환이 역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수신적이죠. 키드니가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두 가지가 있죠. 옵스트럭션이한 하이드로네프로고 피지올로지컬한 게 있는 거죠. 제일 많은 거는 뭐 스톤이나 튜머에서 막혀버리면 이제 신우가 늘어나죠. 그래 되면 초음파에서 이렇게 초음파의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무에코 병변이 보이죠. 하이드로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옵스트럭션 원인은 찾아봐야 되죠. 제일 많은 게 스톤이나 튜머나 BPH라든지 또 여자인 경우는 임신해가 이제 유트러스 커지면 또 옵스트럭션 시키고 또 드물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혈관이 그 유레타 옆에 리날 아트리가 커져가 이게 유레타를 옵스트럭션 시키는 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는데 대구에 뭐 영상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영상의학 선생님이 자기 동기가 내과 개업을 했어요. 그래가 초음파 기계를 사니까 자기가 이제 초음파 좀 가르쳐 달라 해가 그 집에 가가 이제 초음파하면서 자기 콩파스를 때가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모델이 되고 선생님 내과 선생님이 네 콩파 좀 있어. 보니까 아이들한테 모를 수 있어요. 엄청 쉬운데 자기는 통증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찍어봤더니 CT를 찍었더니 리날 아트리가 커져가 리날 아트리가 멀징해가 이게 이제 유레타를 눌러가 키드니가 완전히 녹다운 됐는데 한쪽 키드니가 넣을 자기는 아무 몰랐는 거죠. 이런 일도 참 소방서에 불났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감별혈이 중요합니다. 감별을 첫째는 우리가 첫째는 감별 질환은 뭐냐면 이 이제 신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신혈관 확장이 되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그 지방이 신우 주위에 지방이 증가되면 제거로 보이죠. 예. 그 다음에는 파라펠빅시스트가 있습니다. 파라펠빅시스트. 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파라펠빅시스트. 우리가 시스트가 리날 시스트가 신우 주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신우가 있는데 요 신우 주위에 시스트가 있으면 여기 신우죠. 여기 겹쳐지게 되겠죠. 그래 되면 초음파상에서 마치 중심 에코 복합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트는 주로 콜텍스에 많이 생기는데 메듈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듈라에 시스트가 생기니까 그 시스트가 신호하고 겹쳐지면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중심 에코 복합체.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라운드 오버하죠. 또 하나는 파라 림프관이 확장됩니다. 림프관이 확장이 되면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뼈쪽 이런 일레귤한 쉐이프의 시스트 같은 게 보입니다. 요거는 림프관 확장이죠. 림프관 확장이 되면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면 이 진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감별은 CDL 확장,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파라펠빅시스트 이걸 꼭 감별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신경 쓰요. 그 다음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쭉 원인을 찾아봐요. 그 소아에서는요, 그 유레트로베스큘러 리플렉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하이드로 잘 생긴 애들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방아이 빵빵아이 차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보고 난 뒤에 해보면 거의 쏙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계인데요. 신장의 종계. 신종계는 우리가 초파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엔지오마이오라이폼하고 리날셀시 요 관계를 좀 해봅니다. 신종계 엔지오마이오라이폼하고 우리가 이제 약자를 AML이라고 합니다. AML. 이 AML 헤마톨로지스 어큐트 마일로블라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엔지오마이오라이폼하죠. 제가 그 레전드 할 때 제일 많이 돌아온 파트가 키드니 파트가 투스 신장 이식도 하고 투석도 많이 하고 신장 진짜 신장 파트 1년 넘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신장하면 한장하면 무서워. 그 당시에는 정말 환자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투석이 돈이 많이 들어가 환자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집에 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 경대학 병원에 암 환자가 혈액암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혈액암 환자가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 한기석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도 하시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장티부스가 많아가지고 그 장티부스의 치료에 그 크로람페니콜 하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약이죠.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죠. 그 약을 쓰면 나중에 그 A 플러스 아니미아 골수에 이제 피가 잘 안 생기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A 플러스 아니미아 하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A 플러스 아니미아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막 영남 일대 다 집중되거든요. 오다 보면 뭐 AML도 있고 그 CML도 있고 A 플러스 아니미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본면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우리 경대병원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퇴진하면 맨날 아무리 BMT를 해야 되는데 BMT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지 않네.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네. 제일 문제가 BMT 후에 생기는 인펙션을 컨트롤해야 돼. 그 당시에 인펙션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 경대병원. 그 당시 이제 A 플러스 아니미아 치료, AML 치료는 그 AA 시라피라고 아라시하고 뭐 하도 오래된 그 에드리아마이신인가 그거 항암제를 쓰는데요. 쓰면 왜 되냐면 환자가 막그 아니미아 오고 WBC가 막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팩셜 그 RBC 트랜스퓨전하고 루코사이트 트랜스퓨전 하는데 경대병 근처는 혈액원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인펙션이 오잖아요. 풀모널 인펙션은 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든지 옵초니티 인펙션이 나오는데 옵초니티 인펙션을 진단이라든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펙션 파트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료가 많은데 인펙션이 그게 파트가 약하니까 환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운이 좋으면 우리 보면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참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막 갈등까지 있었는 거래. 그러다가 이제 레지던트 그때 밑에 있는 이제 주니어 스테이비 그 이런 이야기 WC 많이 떨어지고 아니면 이렇게 용량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다가 박살났죠. 용을 줄이면 안 되잖네. 루케미아 치료는 완전히 본면을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고 새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했나 안 했냐 하면서 시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키드니 파트 돌 때 내가 시켜 모르긴 야단마이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경대병원에
파솔로지가 리날 파솔로지가 하루 우리 없었거든요. 리날 바이옵시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리날 바이옵시 어디 하면 초음파가 없으니까 IVP를 찍고 이제 IVP를 찍잖아요. 그 다이를 좀 IVP 키드니까 이런 보이잖아요. 보면 IVP를 보고 빔10원만 니들을 집어여 가지고 바이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빔10만 고기 이만큼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오거든요. 무서워요. 하고 나면 거의 다 해마추리가 많이 나와요. 그로스 해마추리. 그래 바이옵시가 보내 병리과에 보내면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크로닉 글로메룰네프라이티스. 그게 메모라는 프로리스 나오려고 하면 포카레드 세그멘탈 이래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리 의사가 판독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크로닉 글로메룰네프라이티스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진 돌다가 우리 교수님은 돌아가신 이실에게서 하는데 선생님 바이옵시가 전부 다 크로닉 글로메룰네프라이티스인데 바이옵시 뭐 안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다가 박살났어. 이놈의 새끼. 그래서 니는 정신이 있는 놈이었네. 지금 진단해야 되지. 지금 바이옵시에 나는 걸 전부 다 포르말린 뭐 파라피에 엠베딩하면 나중에 병리 의사가 리날 파솔로지가 이제 와가지고 그 전부 다 리딩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생각이 단순한데 선생님은 미래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리날 파솔로지가 수년 후에 공부회사를 서울서 공부회사를 와가 그 전부 다 파라피 엠베딩 했는 걸 다 끄집어 내가 병리 진단 다 됐거든요. 다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나는 단순하게 그럼 진단도 안 오면 바이옵시도 그렇죠. 그럼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 이나 그러면 엔조마이로알파만 이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종괴가 이렇게 고에코 종괴가 나옵니다. 아주 고에코로 나오죠. 고에코로 나옵니다. 예. 이 이제 엔조마이로알파는 왜 고에코로 나면 라이포마 성분하고 엔조 혈관 성분이 고에코로 있고 머슬 성분이 많아져 버리면 에코가 오히려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성, 외가성 많으니까 고에코로 나옵니다.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RCC죠. 리날셀 C. 리날셀 C는 다양한 에코로 나오는데 종괴가 적을 때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네, 고에코로. 그래서 리날셀 C가 왜 고에코로 나냐면 리날셀 C가 적을 때 그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많거든. 하이 바스큘라리티에다가 그 다음에 세포 자체가 클리어셀 타입, 클리어셀이라 하는 말은 리날셀 타입 몇 가지 있습니다. 클리어셀 타입, 뭐 파필러리 타입, 크로모포브 타입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클리어셀이에요. 클리어셀이라는 하는 것은 이 세포를 조직을 보면 세포가 투명해지는 거래. 여기 뉴클리오스 있고 세포절이 투명하게 보여요. 투명 세포. 왜냐하면 여기에 글라이코젠이 있거든. 글라이코젠, 핵. 글라이코젠하고 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을 알코올에 엿보면 팻이 빠져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색깔 하얗게 보이는 거죠. 투명하게 보이죠. 그걸 클리어셀 타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RCC는 또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 감별은 사실은 초음파로 불가능하죠. CT하고 MRI 조형 다이나믹 패턴을 보고 하는데 초음파상에서는 이제 AML은 굉장히 고에코죠. 고에코고 이제 RCC는 특징이 요거는 그 캡슐이 있습니다. 슈도 캡슐이죠. 할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슈도 캡슐이 있습니다. 슈도 캡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에코제니시티들은 고에코지만 이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보다는 에코가 낮습니다. 낮은 고에코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대체로 AML은 이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고에코로 보이는데 RCC는 중심 에코 복합보다 약간 낮은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안에 낭성 변성, 시스틱 디제네이션이랑 여기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RCC. 그다음에 칼라 도플러 떼어 보면 요거는 헬류가 그렇게 많이 뜨지 않은데 요거는 헬류가 많이 뜹니다. RCC는 하이바스큘라리거든. 그렇게 헬류가 굉장히 많이 뜨죠. 헬류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고헬류성이죠. 예. 그래서 고가 이제 구별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경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CT를 찍어 이게 RCC냐 엔지오마이크로라이프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12년 전에 이제 제가 초음파 처음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실력이 조금 이제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 자신이 막 생겼을 때인데 환자가 왔어요. 아줌마가 40대 중반 아줌마가 왔는데 이제 초음파를 하니까 이제 RCC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임프레션을 물어봤으면 RCC, 리날CC라고 주고 옆에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 보냈어.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판독 내로 보고 이제 보내나 CT 찍고 난데 그때는 그 병원에 MR이 없었거든요. CT 찍고 나는데 형님 그 보낸 환자 RCC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판독 지쳤어요. 그래 이제 그 환자를 이제 환자한테 이야기해가 RCC 맞네요 하고 그때 그 환자의 동생이 수원에 경북대학 나오고 내과 경북대학 나오고 서울에서 트레이닝 가서 수원서 내과 개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아이고 보낸 누님 그 저 RCC 같은데 예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대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보냈죠. 이제 그래서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보더니 RCC네 맞네. 그래서 네프렉터비를 했어요. 네프렉터를 했는데 바이op시 결과는 엔지오마이로는 그러니까 그 외질이 섹션 해도 충분할 걸 쓸데없이 네프렉터비 있는 거죠. 기대 하나 날 사고 쳤는 거지. 그래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 사진 가지고 영상에 찾아갔어요. 이 우회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또 보니 뭘 하죠? 아니 내가 왜 RCC를 찍냐? 이거 엔지오마이로라이프하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임프레션 RCC 쓰는 게 글로 말려 들어갔던 거지. 다시 보니까 RCC가 이거 RCC가 엔지오마이로라이프인데 내가 왜 RCC로 쳤는지 리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귀신에 홀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의학 선생님도 내 가슴에 임프레션을 강력하게 주고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내과도 1년차가 임프레션 잘못 붙이면 이번 내가 계속 스텝까지도 다 쏟고 나중에 이제 다른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퍼스트 임프레션이 굉장히 퍼스트 임프레션을 잘못해주면 계속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날CC하고 RCC한테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퍼스트 임프레션을 잘못 주면 영상의학과도 우리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니까? 나중에 전화를 해가 미안한 이게 부끄러워서 안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말 또 하나인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랩트 로우 쿼드란트 페인이 콜릭 페인이 왔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오바리 부위에 고에코 종괴가 있고 섀도우가 보였어요. 근데 애가 아픈 게 왜 아프냐? 심하게 아프다가 막 애가 막 들끓내다가 조금 있으니까 좀 덜 아프다 하고 또 자세 이동하니까 또 콜릭 페인 오사고 또 좀 있어요. 좀 덜 하득하는 거네. 인터미턴트한 콜릭 페인이래. 그래서 초음파에 보니까 랩트 로우 쿼드란트 오바리 위치에 고에코 종괴선 병변 있고 섀도우를 동반한 메스가 있는 거래. 그래서 나는 뭘 생각했냐면 오바리안 테라토마 토전. 그래 생각하고 이제 그래도 내가 부인과는 자신이 없으니까 대구에 제일 유명한 영상의학과 개업한 선생님한테 있어요. 그분은 초음파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리딩을 쳐가지고 형님 맞습니다. 오바리안 테라토마.
그래서 얘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보냈죠. 보내니까 이제 벌써 이제 보니까 유명하신 그 영상에서 진단이니까 아 보자인데 이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심플 압도멘을 찍었죠. 찍고 심플 압도멘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배를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생수배를 열었는 거죠. 여자 중학교 6학년인데 여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보니까 엑스레이 뭐냐면 컨스티페이션 때문에 대변이 시커머리에 꽉 찼는 거라. 근데 영상의학에서 판독이 뭐냐면 대변이 컨스티페이션으로 시커머리 콜론에 대변이 많이 찼다고 그렇게 리딩이 나있는데 안 맞죠. 왜 합니까? 뭐 보자고 죄송하게 돈 들어 왜 합니까? 그 다행히 보호자는 왜 짭니까? 그래서 양해했대. 지금도 그 사진 내 가지고 있게 내가 봐봐 진짜 오바리 테라토마를 진짜 오바리 테라토마. 근데 그 열기 전에 그 심플 아무데도 한 번만 봤으면 안 열었을 거지. 근데 도둑이 들어오려 하면 조건이 문을 단속도 안 했고 문 단속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집 지키는 개도 자고 있고 앞방문도 열리고 몇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의사가 인프레션을 강력하게 주면 영상의학도 거기 홀리가 우리 진단에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모든 걸 한번 바꿔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단할 때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 받았습니다.